과잉 의전 논란 때문에 좀 가려지긴 했지만요. 어제 이재명 그리고 김동연 후보 간의 토론이 라디오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의 정석이다 이런 반긴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 토론 중에 이재명 후보 이런 속내까지 비쳤죠. 국가가 대대적 투자와 역할을 통해 조금만 스타트를 해주면 반발짝 앞서간다. 그러면 김동연 후보 말처럼 추격자에서 추월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사회로 갔으면 좀 좋겠다. 우리 후보님도 함께. 사실 이 발언이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정책 관련된 발언이긴 한데 마지막에 우리 후보님도 함께 이 발언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의미를 붙이고자 하면 그 안에 많이 노정돼 있었습니다. 마치 김동연 대선 후보와 함께 하겠다라고 충분히 예측할 만하거나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노정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왜 그러면 0.5%도 받지 못하는 대선 주자와 굳이 양자 토론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애드벌런을 띄우고 있는가? 이건 누가 봐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민주당이 계속 공을 들여오면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갈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여의도에 파다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은 어쩌면 단일화가 아니라 막판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선에서 예를 들면 종로 재보궐 선거 출마 카드라고 하는 것을 런닝메이트 개념으로 해서 던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토론, 두 양자 간의 토론은 사실 그냥 보여주기 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포인트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와 양자 토론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네. 양자 토론이 무산된 책임 공방은 여야가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들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결국 토론을 한 사람은 이재명이 됐고 토론을 안 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되는 바람에 마치 윤석열 후보가 토론 무산에 책임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제3의 후보들에게도 열려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본인이 어떤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3프로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이재명 후보가 1000만 뷰가 넘는 그런 조회수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700만 뷰였었던가요? 엄청난 뷰를 보였고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 토론도 그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일환이 아니었나.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거는 사실은 가능성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심상정과 안철수에게까지 이재명이 문호를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나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것, 여기까지 고려한 액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이재명 후보에게 남는 장사였다는 말씀인데 일단은 가능성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연대 가능성을 저희가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이 정도 분위기면 거의 한 100% 아닙니까? 가능성이 아니라 무조건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유능한 경제 대통령, 준비된 경제 대통령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후보 중에 경제 전문가 당연 김동연 후보죠. 그렇게 본다면 부동층들이 막판에 어떤 정책의 현실성, 실현 가능성 또 그리고 경제 부분에 집중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당연히 김동연 전 부총리 후보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조건도 괜찮아요. 지금 김동연 후보의 지지율이 전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완주한다라는 게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황이라면 어떻게 극적인 효과를 보는 타이밍을 만들고 또 그런 상황을 만드느냐. 앞에서 김대현 스태프노고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마 그런 그림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런 그림들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경제 이슈로 좀 분위기가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것처럼 네거티브 또는 이제 소위 부인 리스크로 흐르는 선거에서 좀 뚱딴지 같이 단일화 이슈가 나온다면은 효과가 별로 없겠죠. 그러면은 경제 이슈로 전환되는 게 언제냐에 따라서 그 단일화 또는 이제 합류의 방식은 다양하게 갈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필수다. 이재명 네. 후보로서는 대선 승리를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 경쟁이 펼쳐질 때 김동연 후보와 연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읽혔고요. 일단 무엇보다 단일화하면 이제
여권의 단일화보다는 야권의 단일화 성사 여부에 모든 이목이 쏠려 있긴 합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 둘 중에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지 간에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안정적으로 승리를 거둔다. 오차 범위 밖으로 나간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일단은 단일화 협상에 진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양당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단일화 협상에 지지부진하거나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양쪽 모두 지지율 하락하게 된다. 책임 면하기 어렵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단일화 가능성 여전히 없다. 단일화 진행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한 달 전이라 뭔가 물밑 대화가 좀 오고 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추론도 좀 해보는데 서로 주고받는 말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선대위 아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단일화의 단자도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의 분위기는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사자 토론회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주된 공격의 타깃이 누가 되느냐가 이후에 단일화의 어떤 그 가늠자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를 집중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한다. 자, 이랬을 때는 소위 말하면은 보수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 쪽에 집중적인 공격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건 뭔가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가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사로도 읽힐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물론 단기간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타겟팅 설정일 수도 있지만 주된 공격의 포인트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좀 그런 점에서 좀 주의해서 보신다면 안철수 후보의 행보도 그 안에 좀 숨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누구를 상대로 더 공세적인지 그 부분도 중요하다. 오늘 토론의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셨고 어쨌든 파열음은 계속 나긴 하지만 단일화라는 것이 보수 야당의 그 승리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분열이라는 것은 항상 내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나오는 분열은 마이너스 정치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이건 플러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단일화는 플러스죠. 손익계산상.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당내에는 두 가지 기류가 있죠. 이준석 당대표와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안철수 후보를 후보 등록일까지 끝까지 몰아붙여서 고사시키는 전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후보 등록일까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쭉 빼는 일환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반면에 오늘 이제 갑자기 불거져 나왔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당내 중진이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독자 생존론을 펴다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박빙으로 패배하는 이런 선거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하니 여기서 단일화에 대해서 더 이상 선을 긋는 것보다는 이제는 서서히 단일화에 시동을 걸어야 할 때다라고 하는 이 두 기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단일화하고 정권 교체하고 이 두 가지가 단일 프레임으로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안철수 이 두 사람이 줄곧 주장해왔던 정권 교체는 단일화를 하지 않고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정권 교체와 단일화 이 두 가지에 대한 국민적 압박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럼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공동정부인가? 아니면 일방적인 지지인가? 그 답은 지지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현재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7%포인트, 한국갤럽조사에서는 최고점을 찍었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이번 설 명절을 지나면서 아마 10% 이하 한 자릿수로 지금 줄어드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길리서치 오늘 조사 보니까 7, 8%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지율이 빠지는 중이다. 그리고 결국 오늘 사자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TV 토론을 하면 TV 토론회에서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강 구도가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거의 그래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TV 토론을 하게 되면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의 양강 구도가 고착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결국은 안철수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TV 토론은 안철수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야권의 단일화가 지지부진한 틈 속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그 틈을 좀 파고들려고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농내 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우리도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다. 안 후보의 정치적 뿌리는 민주당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후보가 또 민주당을 가신다면 별로 놀랍지도 않고 기대 없지만 지켜보겠다. 사실 송영길 대표가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손 잡아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양당 사이 벌리기인가 싶다가도 요즘에는 진짠가 싶기도 합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니까 사실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34일 남았습니다. 그 어떤 극적 드라마가 연출될지는 예측 불허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안철수 후보와 관련성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뭐 몇 가지 노림수가 있죠. 이를테면 뭐 윤석열 후보와 함께 보수 진영의 정권 교체론을 좀 분열시키겠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이재명 후보에게 실망한 표심이 지금 일부가 안철수 후보에게 실제로 가 있다는 데이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를테면 김혜경 씨의 황제 의전 논란 이런 것도 그렇고 이를 통해서 또 실망한 표심이 옮겨가는 것을 막는 이탈 방지 효과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을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의 의지의 표현이랄까 이런 것도 두루두루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사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는 현실적이진 않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상황을 두고 윤석열 후보가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당대표 주도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고사 작전이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일정 부분 더 갈 텐데 그러면 이걸 드라마틱하게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는 그러니까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본인이 직접 담판을 벌일지 아니면 제3의 중재자를 찾을지 아마 이런 고민은 이미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하고 있고 상당 부분 대안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네, 일단 이준석 대표는 이제 김대현 시사평론가 말대로 하면 고사 작전, 그러니까 지지율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낮추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고사 작전을 펼치는 이유는 뭐라고 읽을 수 있습니까? 뭐 지난 서울 재보궐선거 때도 한번 써먹었던 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표를 계속 지지율을 깎아먹는 그렇게 해서 막상 우리랑 단일화됐을 때는 그 지지층의 대다수를 흡수하는 전략. 또는 상대방 예를 들어 민주당과 가능성은 낮지만 민주당과 했을 때는 의미를 갖다 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의미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갖다가 애써 외면하거나 또는 그 의미를 갖다가 무게감을 갖다가 깎아내리게 하고 있는 거다. 실제로 지난 서울 재보궐선거에서 이런 것들 이런 전술을 통해서 큰 효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김종인 대표가 했던 역할을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네, 한번 저는 솔직히 말씀하시죠. 말씀드리면 이준석 당대표가 하고 있는 그 안철수 고사 작전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대단히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실패를 여러 차례 경험했던 정치인들이 한 번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성공의 방정식에 엄청 집착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맞다. 그리고 내가 기존에 해서 어떤 성공을 거뒀던 결과에 천착하게 되는데 네. 이준석 당대표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태까지 노원이라고 하는 지역구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이제 유일하게 선출직으로 성공을 했고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는데 그때 썼던 전략이 유효했다는 판단하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예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준석의 역할은 다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 대선을 온전히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카드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 국면을 벗어날 수 없고 결국은 직접 나서든지 아니면 중재자를 둬서 이준석이 아닌 제3의 인물을 통해서 중재를 서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박정한 그리고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